안녕하세요. 연창화중학교 기말고사 내신 적중 포인트 발표를 맡은 김종길 국어학원 1학년 담당 강사 박선우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주관식과 서술형 문제 없이 객관식으로만 100% 출제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역 구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과 문학 파트 모두 큰 차이 없이 비중 있게 다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특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출제된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등장하는 지문들은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 영역에서 이해하기 위해 잠깐 지나가는 지문들이 이렇게 비중 있게 문제에서 4문제나 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헷갈리는 선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정답으로 외워놓은 선지에서 미묘한 단어 변경을 통해서 오답을 유발하는 부분이 여러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휘 문제 출제입니다. 염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시험마다 한 문제에서 2문제씩 어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학 특징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들의 목욕 같은 경우에는 시구의 의미 파악, 오우가 같은 경우에는 시조의 갈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무신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문학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각 작품별로 어떤 표현법이 등장하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보기에 설명하는 표현법, 그러니까 이 표현법이 어떤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뽑는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각 표현법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한 이후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작품들에서 어떤 표현법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반복해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과서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프린트에서도 본 적이 없는 지문들이 선지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재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한 이후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으면서 요령을 익혔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였지만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 저희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맥락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이해한 이후에 어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각각의 단어들 중에서 어떤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 언어의 본질과 품사의 종류와 특성 모두 각각의 개념들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각각 개념별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들을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고 반드시 시험으로 출제한다고 이야기했던 용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하셨던 만큼 저희 학원에서는 동사, 형용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의적으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재형 어미를 붙여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지만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언어의 본질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등장하는 지문은 학교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본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던 잠깐 지나가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낯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여사성,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였는데요. 저희는 수업에서 어떻게 언어가 탄생하였는지는 언어의 본질의 관계에 따라서 다룬 이후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대비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였지만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기 말하기의 특징입니다. 판단하며 듣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본문의 이해도 확인,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어떤 것이 주장이고 어떤 것이 근거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이 근거에서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를 수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만큼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중요하게 다룬 후 각각의 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이번 시험은 각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의 핵심과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탄탄하고 꼼꼼한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김종길 국어학원에서는 수업에서는 학교 필기와 프린트를 중심으로 자체 교재를 제작한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 평가를 통해서 집중도를 점검하고 동기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클리닉에서는 전주에 배운 내용을 점검한 이후에
주관식, 객관식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수업에서는 복습평가를 통해 각각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반복 학습하고 과제 배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염창중학교 기말고사 분석을 맡은 중학교 1학년 담당 강사 박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